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교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참고 자료를 조금 더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중간 과정이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를 할 때는 편한데 나중에 그걸 이해하는 데는 좀 불편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쓰여지는 그런 자료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고장전류 계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론적인 부분 외에도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나중에 또 배우셔야지만 됩니다. 간단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 IC60909라든가 IC60364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60634라든가 이런 고장전류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건 IEEE에 의한 고장전류 계산을 거의 한 7, 80% 계산합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뭐 실무에서 쓰이다 보면은 건물을 짓더라도 차단기 용량을 설정할 때 아까 설명드렸죠? MC12 용량도 그렇고 A12 용량도 그렇고 V12의 용량도 그렇고 보호계정기를 세팅하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판넬에 대한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거, CTV에 대한 과전류 강도라든가 과전류 정수 같은 걸 구할 때도 이런 고장전류 계산들이 다 응용이 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 케이블은 실질적으로 허용전류만 계산하면 되는데 어떤 허용전류 계산해야 되냐? 단락시 허용전류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락전류가 흐를 땐 그 케이블 녹아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터 같은 경우는 케이블에 대한 허용전류는 작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 단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을 두꺼운 거를 쓰시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부분은 모든 부분의 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공사에서 고장전류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시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국 자료들, 6090 자료들, 외국 고장전류 도서만 제가 한 350페이지짜리도 스캔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전류만 딱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도 잘 돼 있고요. 뭐 건설회사에서 계산하신 거, 차단기 단락전류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고장전류 계산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잠깐 소개해드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이제 출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 외들을 보시면은 요거는 ABB 쪽에서 했던 보호계정기 쪽이고요. IEEE 스탠다드에 보시면 이제 고장전류 계산이 레드북에 이제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지금 4장, 7장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피던스에 대한 환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전력기술협회에 제공해드렸던 개통의 고장전류 계산. 이게 아마 거의 바이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 자료는 이제 제가 다니던 전 회사에서 만들었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육 자료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나 LS산전이나 이런 데도 차단기 선정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단락전류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 자기네 그거에서 차단기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으면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칭자표법 단락전류 계산 방법을 삼상 단락전류에서 일선지락까지 다 망라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기로 쓴 자료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더 교재보다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대칭자표법이나 발전기 기본식을 이해하는 부분, 비대칭 고장전류 계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교육했던 자료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류회로에 대한 단락전류 계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건 다 교류회로입니다. 근데 직류회로에서는 고장전류 계산 방법이 틀려집니다. 거기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실무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료를 보시면은 요건 이제 성균관대학교 김철환 교수님이 만드신 자료인데요. 왜 고장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장전류 크기를 알아가지고 보호 방식의 전류를 설정하고 차단기 정격 같은 걸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고장 해석의 주요한 목적에 의해서 1선지락, 2선지락, 성간단락, 3상단락과 같은 고장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는 단상 등가회로 내지 또 대칭, 여기 보시면 평형을 이용할 때는 단상 등가회를 이용하면 되고요. 불평형일 때는 대칭 성분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선지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2선지락, 성간단락, 3상 고장인데 3상 고장은 평형 고장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불평형 고장이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난 거고요. 고장 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유도장애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대칭 성분 이론은 이제 대칭 성분으로 구성하는 건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상은 ABC, 역상은 ACB, 영상은 이제 다 크기하고 방향이 동일한 거죠. 페이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1, 2, 제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정상 성분이 이와 같이 A상, B상, C상 상순이 이렇게 된 거. 역상은 상순이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영상은 이렇게 같은 부분. 뭐 전기를 다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삼상회로의 불평형 고장의 경우 전류나 전압을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 대칭적인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분해해서 각각의 성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계산을 3번 실시한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중첩시켜서 실제의 불평형인 값을 구하는 방법이 대칭좌표법이다.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거죠. 아까 그 그림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간다라는 그림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대칭성분은. 어떻게? IA는 0, 1, 2로 계산이 되고 IB는 0, 1, 2로 계산되고 IC는 0, 1, 2 이렇게 영상분으로 분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벡터 연산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요? 1, A상. 여기에 뭐라고요? A자성, B상. 여기가 A, C상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IA, IB는 영상분은 크기가 다 같고 대칭분에서는 뭐라고요? B상은 A자성이라고요. 이렇게 된다.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상분은 B상은 뭐라고요? A자성의 이 전류를 A자성만큼 틀어준 게 B상이다.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벡터 연산제로 다 환산해서 한 거를 그냥 여기다 적어준 것 뿐입니다. 역상분은 여기가 A고 여기가 C 아닙니까? A, B, C에서 얘가 방향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C상이 여기니까 요게 A자성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상분에서는. A, B, C에서 이 C상은 여기가 자성이다. 그래서 그거를 A, B, C를 이와 같이 나눠가지고 9개 대칭 성분을 분해한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3개의 성분으로 한 다음에 행렬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수식들을 이제 이따가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개념만 여기서 미리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칭 성분 뭐 이런 게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불평형 페이지요. 일선지락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그 벡터들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다 보니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분해한 걸 다 합하니까 이 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리에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그 상불평형 같은 거 다 끄집어내듯이 이 불평형 전류도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합한 게 바로 이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벡터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A, B, C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B일 때는 여기 A제상이라고 그랬죠? 1일 때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0, 1, 2니까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나중에 이런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로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일선지락에서는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죠. 요거 다 연결된다고 이렇게 하나로 뒤에서 또 보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 넘어가고 변압기에 대해서는 결선 방법에 따라서 YY일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YY에 접지가 안 되면 이렇게 끊어진다. 영상회로가. YY에 연결이 되는데 Y 델타일 때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델타일 때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영상분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다. 변압기 결선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락 부분에 대한 전류가 틀려지니까 아까 그 회로를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발전기가 있고 변압기가 있었을 때 여기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지락이 났을 때 이 회로를 여기를 집어넣을 건지 말 건지 영상회로에서는 이게 델타 Y 변압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만의 회로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더 원천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기발전기를 모델링해서 영상, 정상, 역상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대칭성분을 사고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도 넘어가고요. 대칭성분들도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진다고 그랬죠. 3개씩. 예? 각 상에 3개씩
나타내지는 것을 더하고 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에러는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구성이 단상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끊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3배의 아까 Z를 구한다고 그랬죠? 3배의 Z 부분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일단 정상 에러 부분은 여기에 이제 3배를 해준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을 때 델타 Y였을 때 영상 부분에 대한 회로는 여기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압계가 결선이 돼 있어도 왜? 이쪽으로 흐르질 않으니까.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계산해내기 위해서 보시면 정상 에러는 다 연결되죠. 여기 발전기 부분까지. 역상 에러도 발전기 부분까지 연결이 되죠. 영상 에러는 어떻게 되죠? 발전기 부분은 끊어집니다. 이렇게. 여기만 보여집니다. 그 개념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선 지락이 일어났다. 여기서 지락이 일어나면 이걸 회로로 꾸미게 되다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그 대칭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풀어 쓰는데 어떻게 된다고? 영상 회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정상 회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역상 회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일선 지락 고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다 이렇게 제가 직렬로 연결이 된다고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죠. 요거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나중에 8장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예? 전달 임피던스가 이걸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거는 또 다른 걸 계산하는 겁니다. 일선지락 고장 계산할 때 이와 같이 계산을 해라. 이렇게 다 더해서 고장률을 계산해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Z0, Z1, Z2분의 뭐라고요? 3배의 2가 나온다. 예? 이거 왜? Z0, Z1, Z2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죠. 넘어가고요. 2선 지락이다. 2개선 지락됐을 때는 뭐라고요? BC상을 지락을 시켜야 돼요. 고장 조건은 명확히 보시면 BC상에 2선 지락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BC상에서는 2개가 지락이 됐으니까 병렬이라는 얘기입니다. 병렬. 그래서 얘는 병렬로 연결시킨다. 나중에 보시면은 BC상 하면 이렇게 2개가 8장에 가서 보시면 8장에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선 지락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정상분, 여기 역상분, 영상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선 지락은. 2선 지락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정상분이 있고요. 여기 역상분하고 영상분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병렬이죠. 그렇게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예제고요. 성간 단락입니다. 성간 단락은 뭐라고요? BC상, 성간 단락. 틀려진다는 얘기죠. BC상에서는 뭐라고요? 성간 단락에서는 영상 부분은 없다. 영상 부분은 없다. 그래서 정상과 역상. 영상 에러는 개방 에러가 되며 정상과 역상 에러는 병렬로 된다. 2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수식이고요. 또 3상 지락이나 3상 단락은 3개죠. 3개인데 뭐라고 그랬죠? 3상 단락에는 영상하고 역상은 없다. 그렇죠? 정상에러만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정상에러만 있어가지고 Z1분의 2A가 되는데, 예? I는 이렇게 되는데, IB는 뭐라고요? 여기다 A자상 붙여줘야죠. 아까처럼 벡터 움직여줘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선 지락은 직렬 연결, 얘는 병렬 연결, 병렬 연결, 얘는 개방, 단락, 회로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론적으로. 넘어가 보시면 일선 지락 부분이 있고요. 일선 지락 고장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거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림이 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 이제 3ZF가 사실 들어갑니다. 왜냐면 요 고장점에 지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 지락이라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 ZF는 0이라고 해서 계산을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락전류 계산할 때는 이 3ZF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완전 지락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완전 지락이 돼야지 전압이 제로가 되죠. VA가. 이렇게 일선 지락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2선 지락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3개가 다 병렬로 된다. 성간 단락이 있을 2개가 병렬이 된다. 이렇게. 영상분 없다. 단락에서는. 3상 단락이나 지락에서는 정상분만 존재하고 역상분하고 영상분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Z1분의 전압만 보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나머지 것들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선로 고장에서는 3상 단락, 1선 지락, 성간 단락, 2선 단락, 2선 지락, 단선 고장이 있다. 근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1선 지락이다. 1선 지락과 같은 불평형 고장이 대부분이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대칭좌표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 뭐라고 했죠? 고장 계산에 오음법을 사용하면 매우 복잡하므로 단위법이나 백분율법을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대칭좌표법 아까처럼 이 벡터연산자 보시면 되고요. 대칭분 전압과 전류를 계산하는데 A상, B상, C상을 어떻게 된다고요? A, B, C상을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했다. 예? IA, IB, IC도 세 개로 분리를 해서 총 9개. 여기에 9개, 여기 9개가 나온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세 개씩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0, 1, 2 나오면 뭐라고요? 3분의 1 나온다고요. 근데 3분의 1 나오는 건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먼저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 고장전류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분해하면 이와 같은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실제 고장전류는 요겁니다. 여기 빨간색. 그리고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합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다 이거죠. 실제는. 여기도 보시면 실제 고장전류는 이건데, 예? 이걸 분해하니까 이 성분, 이 성분을 합한 게 바로 이 성분이다 이거죠. 예? 발전기 기본식 이론. 일단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단자 전압하고 여기 단자 전압 강화. 여기 단자 전압 강화를 여기서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VA다. 그러면 여기 VA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EA-VA라고 그랬죠? 이렇게. 요 전압은 여기에 무브와 발전기의 단자 전압에서 그 단자 전압 강화를 뺀 만큼이 이 부분이다.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V0, V1, 2를 계산하니까 전기자의 전압 강화로 계산하니까 뭐가 나온다? V0, V1, V2가 마이너스 Z0, I0 EA-Z1, I1 마이너스 Z2, I2 이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은 몰라도.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하시오. 25점짜리로 나오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고 다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선 단락일 때 BC상에 단락되니까 기질량이 뭐다? IA는 0이다. 왜? 여기가 단락되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으니까 여기는 0이다. 그리고 IB하고 IC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렀으니까 B하고 C로 이렇게 흐르니까 IB하고 IC는 방향이 반대다. VB하고 VC는 같다. 요게 기질량이라고 그랬죠. 고장 조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미질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대 발전해서 고장 조건, 대칭분 전류 전압을 I0, I1, I2를 이용을 해가지고 I0, I1, I2를 다 계산했습니다. 근데 I1하고 I2가 무슨 값인지 모릅니다. 단지 같다라는 것만 알죠. I0는 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V0는 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V1하고 V2는 무슨 값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발전기 기본식에다 넣어가지고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수식들을 계산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 단락 시에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IB하고 IC는 전류 방향이 반대라면서요. 예? 이상 단락 시에 뭐라고 그랬죠? A상은 B상 전압의 2배라면서요. 고장상 전압은 건전상 전압의 약 2분의 1이다. 여기 VA나 VB는 이 VA 값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벡터도까지 그려주시면 훨씬 더 점수를 더 받으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그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면 이 그림을 못 그립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고요. 고장 거리계전기는. 일선지랑 마찬가지입니다. IA는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죠. B하고 C는 전류가 없죠. A는 0이라는 거 알죠? 전압은. 요 세 개의 값으로부터. 요건 여러분들이 자꾸 마인드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A상이 지락이 났으니까 전압은 0이고, 예? 그리고 IB하고 IC는 전류는 0이다.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걸 뭐부터 설정할 거냐? 이 전류부터 설정할 거냐? 전압부터 설정할 거냐인데 대부분 전류부터 먼저 씁니다. 전류부터 먼저 써야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왜? 일선 지락이라면서요. 지락 전류를 계산해내니까.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 지락 전류에서는 일단 지락 전류
IA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전상에 대한, 다른 상에 대한 전압 VB, VC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를 먼저 항상 넣고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 조건도 전류를 먼저 이렇게 써주시는 게 편합니다. 대칭분 전류, B상, C상 해가지고 계산하면 I0하고 I1하고 I2는 똑같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IG 값은 여기다 세배를 한다면서요. 요거는 나왔으니까 여기다 세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IG는 3I0니까 A가 IG 값 아닙니까? A상이 지락 나면은 지락 전류 IG 값이 되니까 요 I0 값을 구했으니까 거기다 세배만 해주면 끝나겠죠. 그렇게 쉽게 구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전압값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죠. 전압값은 넣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건전상에 대한 전압값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계산이 된다. 조금 복잡해진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또 접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정상 상태의 경우는 이렇게 상전압, 성간전압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20V가 걸려 있고 380V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간전압에. 그러다 한 상에 지락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성점이 이동하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지락이 나다 보니까 전압이 적게 흐르겠죠. 근데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흐른다고요. 이게 일선 지락. 근데 완전 지락에 가까운 경우는 A가 0이라고 저희가 계산했죠. 근데 이제 완전 지락에 가까운 경우니까 완전 지락은 아닙니다. 계산상의 편의로 해서 저희가 VA는 0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고저항 지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예? 전압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90% 앞선 이런 전류가 흐른다. 얘는 여기 C상에 관련된 요거하고 합해져 있는 부분으로 이제 흘러진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벡터들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 벡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AB 넘어가고요. 3상 단락 고장도 보시면은 뭐라고 됐죠? 3상 단락이 일어나니까 전류가 커진다고 그랬죠. 전압은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 개념만 이걸 보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상세한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선 단락이나 지락. 이선 지락이다. 그러면 두 개가 붙는데 뭐가 붙는다? BC상이 붙는다. 다. 조건이. 쭉 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이렇게 아까 BC상이 이렇게 붙었죠? 아까는 뭐 BC상이 이렇게도 붙었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네. 전압은 이와 같이 또 틀려지죠. 영상 전압 전류의 크기는 일선 지락 시 약 2분의 1 정도가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 이건 실질적으로 비대칭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데 이런 식으로 직류분이 있습니다. 직류분이 감쇄를 합니다. 2의-R분의 L승에 의해서 감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분, 시메트릭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고장 전류는 대칭분하고 비대칭이 합해져 있는 어시메트릭할, 이 비대칭 성분이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게 한 30사이클 정도 되면은 이게 평준화가 됩니다. 근데 이 2분의 1 사이클, 뭐 3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 30사이클별로는 비대칭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장 전류 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시나 이런 데든 경우에 따라서 2분의 1 사이클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고장 전류 값을 보셔야 될 때 이런 비대칭 성분에 대한 비대칭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 같은 경우서도 아까 보시면 차가도나 과도 동기력 테스트에서 얼마만큼의 전압이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임피던스가 얼마만큼 커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기본식이 다른 사람이 작성하신 건데 14페이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벡터들을 이해해 두고 이렇게 그 상회전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크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아까 다른 자료들을 보면 한 3페이지 정도로 요약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뭐 장수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결론. 이거를 이끌어내는 게 발전기의 기본식입니다. 발전기 기본식은 고장전류 계산에 매우 유용하며 분석 및 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리적 개념, 예, 이런 부분도 설명이 있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또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실제로 고장전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54 변전소를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는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변압기의 영상분 회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델타일 때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붙고 이쪽으로 붙습니다. 여기 델타이니까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ZNS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ZNS가 3배가 된다는 얘기죠. 3배. 중성점에 있으니까. 영상이니까. 영상이면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죠? 중성점에 대한 것들을 3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왜? 단상회로를 흘려주기 때문에 3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ZNS지만 그걸 3ZNS를 했다는 얘기죠. 요 M은 뭐냐? 요게 M이라는 얘기죠. 요게 L이라는 얘기죠. M과 L이 있는데 그거의 양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요 지점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됐냐? 델타를 했을 때는 여기 델타를 했을 때는 요 지점은 이렇게 연결된다. Y를 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요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Y였죠? 연결됐죠? 근데 어떻게 됐죠? ZNS가 있으니까 3배가 됐죠. 이건 기존이고 델타니까 여기 연결되죠. 델타니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연결되죠. 델타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연결되죠. 델타는 비접지라고 그랬죠. 지락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락사고 나면은 여기서만 흐릅니다. 변압기 내부에서만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쪽에 지락전류가 안 흐르죠. 변압기 내부에서만 영상전류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지락전류가 2차 측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등가해를 가지고. Y나 Y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연결되죠? Y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락전류가 흐르면 영상분이 이렇게 회로가 형성이 되는데 형성이 안 되니까 못 흐르는 겁니다. Y에서는. Y에서는 흐르긴 흐르죠. 못 흐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흐르죠. 흐르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YY 델타 같은 게 어떻게 하냐. YY 영상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영상분 고조파에서 상위가 오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델타 권선을 넣어가지고 영상분은 흡수를 하는 거죠. 델타는 영상 부분이 거기서 순환이 된다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차 결사 YY 델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다 흐르면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쓴다. 예. 정상분은 이렇게 2개 연결되고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로 임피던스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을 어드민턴스를 계산한다.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분의 IN 이렇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분의 루트 3 뭐라고? 3상은 뭐라고요? 1613.6이 나왔습니다. 성간단락은 86.6%라면서요. 2분의 루트 3 86.6%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상은 6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6일은 6, 66은 36 1060 나오죠? 60% 정도 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락점에 저항이 있었을 때는 여기 지금 3제로, F0 해가지고 이 12.6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틀려진다. 기준 임피던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환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이런 것들도 비대칭 부분을 이렇게 환산을 해서 분해를 했다. 이렇게 분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검은색이 실제 나타나는 비대칭 고장 전류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에다가 이런 영상분을 다 더하고 역상분을 더해서 이 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해를 한다.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제상에서도 보시면은 어떻게 환산하냐. 퍼센트 임피던스가 15%, 45, 60MV가. 100MV는 어떻게? 45분의 100을 하라면서요, 제가. 기준이 위다.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100이니까 100이 위다. 45에서 100MV 넣는데 15%를 넣으니까 이와 같이 올라간다. 요 내용 알고 계시라고 얘기 드렸죠? 이런 정도. 이건 실제로 이제 고장전류 계산합니다.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얘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3상 단락이니까 뭐라고요? 영상분 고려 안 하고 발전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15MV, 여기는 30MV죠. 그럼 기준을 맞춰줘야 되겠죠. 30MV로 맞춰줬다. 그러면은 올라가야 되겠죠. 30MV로 맞춰주면. 그래서 30MV로 맞춰줘가지고 계산했더니 이와 같이 나왔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다 이런 것들도 계산하는 부분들을 연구반에 있는 교재에 이렇게 계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선지락 고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인데 그게 I0 값이죠. 지락전류는 3배의 I0니까 3배만 더 곱해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 외국 자료들입니다. 고장률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병렬로 해서 계산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비대칭인 부분이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요게 이제 고장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된다. 그림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됐죠. 싱글 페이지 어스 폴트, 예, 일선지락 골자, 페이지 투 페이지 폴트, 성간 달라가니 병렬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림은 어떻게 되죠? B씨상을 연결해놨죠. 다 여기 A씨상 지랑에 해놨죠. 그 보시면 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건 지금 2선 지락이죠. 2선 지락이니까 이 부분 빠지고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된다. 아까 보셨던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A-A 자성, A 자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림이 나중에 보시면 여기가 붙고 끊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림을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조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대략 이 정도. 이거는 이제 레시듀얼 커런트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벡터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실제로 지락사고 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이 변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원하시면은 그런 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여기 부분 요걸 들으시고 나서 교재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대칭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에 대해 설명하시오. 평행고장은 뭐라고요? 삼상 단락과 같은 거 쉽게 해석된다. 불평행고장은 일선지락과 같은 건 복잡하기 때문에 대칭좌표법을 구해야 된다. 그럼 대칭좌표법이 뭐냐 이거죠. 삼상 전원을 해석하는데 A, C, B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요? 3개씩 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3개씩. 예, 그림 들은 것처럼. 이렇게 3개의 전압으로 각각 표현이 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수식을 다 더한다.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A, B, C는 이렇게 나오죠. 0, 1, 2. B는 뭐라고요? 가운데가 A 자성이라고 그랬죠? C는 A라고 그랬죠? 요거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V0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V0를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다. 넘기면은. 예? 넘겨서 계산하면 얘는 1 플러스 A 자성 플러스 A는 0입니다. 왜? 1이 뭐였죠? 여기 있죠. A 자성은 여기 있죠. 여기 1이고 A 자성이고 여기 A죠.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벡터 합이니까 0이죠. 그래서 얘 부분은 0이 됩니다. 얘 부분은 1 플러스 A 자성이니까 얘는 0이 돼서 날아갑니다. 얘도 0이 돼서 날아갑니다. 그럼 V0는 3개죠. 그러니까 VA, VB, VC를 다 더한 거 하면은 어떻게 되죠? 3V0가 나오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V0는 3분의 1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3분의 1에 A, B, C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따가 여기 뒤에 안 나옵니다. 저희 교재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그냥 빨리빨리 스킵합니다. 왜?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V0, V1, V2 할 때는 3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정상분도 보겠습니다. 정상분은 보면은 얘 부분이 이제 틀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앞에 부분은. 왜? VB일 때는 이렇게 A가 들어가고 VC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진다 이거죠. 왜? 여기다 이걸 곱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V1 값을 만들기 위해서. 왜? 여기는 지금 V1 값이 0이지 않습니까? 예? V1 값이 0이니까 이 V1 값을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여기 A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A를 곱하면은 A 삼성이죠. 여기다 A 자성을 곱하면 A 삼성이죠. 그래서 여기다 2식에다 A를 곱하고 3식에다 A 자성을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붙었고 여기는 A 자성이 곱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왜? V1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수식에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A 자성이니까 날아가겠죠. 얘도 1 플러스 A 자성 플러스 A4니까 얘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냐? 얘 부분이 남는데 걔 부분은 유효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게 3V1이 된다 이거죠. 그럼 얘 부분이 어떻게 해요? V1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AVB A 자성 VC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원일 때는 여기가 A 1승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역상분이 되면 역상분은 얘가 곱해지는 게 틀려집니다. 역상분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에다 A 자성을 곱하고요.
여기다 A를 곱합니다. 왜? 여기 부분을 없애줘야 되니까,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A니까 A 삼성을 만들기 위해서 A 자성을 여기다 곱해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A 자성이니까 여기다 A를 곱해줘야지 A 삼성을 만들어서 요 V2에 대한 값을 방정식을 계산해낼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역상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다 A 자성, 여기는 A. 그래서 여기 부분 다 날아가죠?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성이니까. 이 A 사성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A가 이쪽으로 A 같습니다. A 자성, A 삼성 같습니다. A 사성 뭐죠? 한 번 더 간 거죠? 그게 뭐냐? A죠? A 사성은 A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성 날아가고, 요거도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성이니까 날아가고. 결론적으로는 V2, A3 V2, A3 V2니까 얘는 3배의 V2가 되는 거고, 여기는 VA 플러스 A 자성 VB 플러스 A VC니까 요걸 3분의 1로 나누면은 이렇게 3분의 1로 나눠가면서 얘 부분이 이렇게 뒤에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 A, B, C 할 때는 B상만 가운데 A 자성이다. V0, V1, V2면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 3분의 1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을 3분의 1로 만들어주게 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거다.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1, 2, 3, 3분의 1. 그 다음 VA, VB, VC. V1에서는 A, VB가 나온다. V2에서는 A 자성 VB가 나온다. 가운데 항상 여기만 보시라고, 여기. 요거만 딱 보면. 왜? 나머지는 다 1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는 다. 여기는 다 1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만 알면 그거에 반대되는 거 그 뒤에 쓰면 되니까 헷갈리시지 말라고 그렇게 외워두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아까 그 A 자성을 곱해야지 A가 곱해줘야 될지 명확하게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V1이든 V2든 V0든 그 부분을 무조건 1로 만들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A 또는 A 자성을 곱할 수도 있고 안 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책에 보시면 전류나 전압에 관련된 단자 조건에서 대칭분을 변환해서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계산한다. 그렇죠. 이게 고장 조건에서 뭐라고요? 고장 조건에서 대칭분을 변환해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게 발전기 기본식이 되죠. 뭐라고요? 발전기 기본식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실제 전압 전류를 계산한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또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걸. 그리고 고대 발전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기본식을 구해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여기 무부하 단자전압, 단자전압 강화 여기 2A, 그래서 2A. 여기 보시면 VA는 2A의 단자전압 강화 2A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 2B, 2A인데 이 2B가 뭐라고요? A자성 2A니까. 요건 AA니까. 이런 식으로 환산해 주셔야 된다. 계산하기 편하게. 2의 A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결론은 뭐다? V0는 결론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Z0, I0 마이너스. 이 앞에가 상태가 됐으니까 V1은 2A 마이너스 제가 아까 잠깐 혼돈이 있었는데 Z1, I1 또 V2는 마이너스 Z2, I2 글씨가 좀 그런데 자꾸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기본식 뒤에 또 두세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단자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대칭분에 대한 전압 전류로 계산한 다음에 계산하면은 V0, V1, V2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또 이제 없애지는 거죠. 이렇게 없애지다 보니까 여기 부분을 단자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EA 부분이 요걸로 된다 이거죠. 그걸 넣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이 부분에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니까 나중에 여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내용이 요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니까 자료를 결론은 이걸 다 합산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 결론이 나오고 그거를 아까 거기다 넣은 겁니다. V0는 3분의 1이라면서 전부 다 3분의 1이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부분이 있죠? 전압 강화 부분을 여기 있던 요 전압 강화 요 부분만큼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발전기 기본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론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 발전기 기본식을 물어보셨을 때는 이와 같이 2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좀 필요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대칭제표법 설명할 때, 아니면 고장전류 설명하실 때 이런 내용을 앞에다 써주고 쓰시면은, 나중에 잊어먹지 않고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고장 조건 할 땐 고대 발전만 알고 계시면은 쭉쭉쭉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일선지락. 일선지락이 나면은 뭐라고요? 지락전류가 크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0이다. 근데 얘는 A부터 썼습니다. 왜? VA가 0이니까. IB, IC는. 근데 뭐부터 계산하라고요? 전류부터. 그게 편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전압부터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기준을 자꾸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혼돈되지 않고 쭉쭉쭉 써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도 전류부터 먼저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전류부터 나가니까. 미지값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전류를 썼냐면 여기 가장 많이 하는 게 나중에 이걸 전압부터 계산하는 경우는 뭐냐면 기지값이 전류가 두 개 아닙니까 지금. 전압이 하나고.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유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전류가 두 개니까 대칭분 전류부터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전류부터 써 나가시면 좋다 이거죠. I0는 3분의 1, I1은 3분의 1, I2는 3분의 1, IA. 그래가지고 뭐가 되죠? IA는 3I0가 나오죠.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IG는 IA 아닙니까? 지락전류는 일선지락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면은 I0는 Z0, Z1, Z2분의 2A가 나온다. 예? 여기는 이제 3분의 I0이지만 I0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I0 값을 구해서 거기다 3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락전류 쉽게 끝났습니다. IA상. B상에 대한 전압. VB는 V0, V1, V2.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이 임피던스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B상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됐죠? VB는 VA 플러스 A자승 V1 플러스 AVT인데 그게 여기 앞에서 다 계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계산된 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거 같이. 다 더하면 되는데 더하다 보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요 더하는 부분은 나중에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지금. 왜? V0는 Z0, I0인데 I0가 어떻게 계산됐죠? I0가 여기서 계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I0 계산된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다? 마이너스 Z2만 여기다 곱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Z2만. 요건 2A 마이너스 Z1만 곱해주시면 되죠. 2A 마이너스 Z1. 요 마이너스 Z0만 곱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Z0.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흐름을 아셔야 되죠. 지락전류를 구한 다음에 대칭분에다 넣으면 이렇게 계산되고 요걸 이제 좀 더 환산하면 2A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걸 볼까요? 2A는 뭐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이걸 전부 다 곱한 이거 똑같은 거죠. Z0, Z1, Z2의 2A죠. 예? 근데 뒤에가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Z1 있죠. 마이너스 Z1이 빠지니까 그럼 뭐가 남죠? Z0하고 Z2가 남죠. 그래서 여기서 Z0하고 Z2가 남은 겁니다. 이렇게. 예? 이런 것들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도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서 다 정해졌으니까 A상에 대한 지락전류 계산됐죠. I0 값 나왔죠. V0 값 나왔죠. V1 값 나왔죠. V2 값 나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VB하고 VC는 V0, V1, V2 값만 있으면 계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IA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되죠? 3I0니까 I0 값만 있으면 되는데 I0 값 나왔으니까 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 I0 값을 V0 값에다 이용을 하라고요. 발전기 기본식에 보시면 마이너스 Z1 I0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I0, I1, I2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또 3상 2선지락도 가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기지값, 미지값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성간 지락인가요? 2선 지락이네요. 2선 지락이 일어났다.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닙니까? 얘하고 VB하고 BC는 0이겠죠. 이쪽에 전류가 빠져나가니까 얘는 전류가 없겠죠. 0이겠죠. 이렇게. 근데 뭐라고요? 기지값, 미지값은 정해진대. 그 다음에 산출할 때는 뭐라고요?
기지값의 많은 양부터 산출을 해라. VB하고 VC가 두 개 있으니까 VB하고 VC 대칭분 전압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개념만 가지고 풀어주시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은 개념을 가지고 푸시면 그냥 쭉쭉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개념을 몰랐을 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맵 해가지고 풀어 쓰시면은 나중에 쉽게 연결이 되실 겁니다. V0 하면은 또 3분의 VA. 왜? VB하고 VC는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날아가죠. 예?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자료들을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오늘, 학원 측에도 보내드리는데 혹시 동영상을 수강을 하시면서 이 자료를 못 받으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핸드폰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가 해야 되죠? V0, V1, V2는 여기서 같다고 그랬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I1, I2 값을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아까처럼 Z1분의 2A다 보니까 Z1분의 2A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곱해주고 막 한 다음에 이 밑에 변수를 막 맞춰주죠. 여기 곱해줘야 되니까 Z1 곱하기 딱딱 해서 얘 소거되고 얘 소거되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얘분의 얘가 나온다. 요거는 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풀어드리지 않고 제가 여기다 지금 매칭을 해놨죠. 이거 삭제된다. 얘 또 삭제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타나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선지락시에서는 뭘 봐야 되죠? IB하고 IC는 방향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VB 값하고 VC는 제로죠. 근데 VB하고 VA하고 그 값이 몇 배가, 이선지락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선 단락에서는 저기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선지락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또 이제 계산하면 IB하고 IC 값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VA에 대한 값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까 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선지락시에 VA 부분에서 계산할 때 3배 Z0, Z2 여기 부분이 좀 혼돈이 오실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선지락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2개에다가 2A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선 단락. 기지값 또. 그러니까 이선 지락하고 이선 단락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지값하고 미지값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왜? 이선 단락이 났으니까. VB하고 VC는 같죠? 단락이니까. IB하고 IC는 방향이 반대죠? 단락이 났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다 빠져나가니까 IA는 0이겠죠? 이런 식으로. IA는 0이고, IB하고 IC는 방향이 반대고, VB하고 VC는 같을 거고, VA는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미지값이라는 얘기죠. VB가 뭔지도 모르죠. 예? IB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면 IB하고 IC 알고, VB하고 VC 아니까 이 세 개의 값을 계산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I0 값 구해가지고 계산하는데, IB 값을 구하는데, 보시면은 I0, I1, 2 값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B하고 IC는 마이너스 IC라고 했으니까, 요거에다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러죠. 요게, 이렇게. 여기만. 여기 마이너스만 붙인 겁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VB 값도 구하면은 VB하고 VC는 같으니까 같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선 단락에서는 VA에 대한 건전상에 대한 전압하고 VB에 대한 건전상의 전압이 몇 배? 2배가 되는 걸 증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배의 Z2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항상 마이너스 Z2가 나옵니다. 왜?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얘하고는 마이너스 2배입니다. 실질적은. 근데 마이너스 2배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2배지. 배수로는. 그렇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삼상 단락시는 VA, VB, VC는 0입니다. 예? 단락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보통 보면 그 그림에서는 약간 크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0이라는 걸 안 쓰고 VA하고 VB하고 VC는 그냥 이퀄이다라고 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VA, VB, VC는 0이다. 근데 합은 0이다. 합은. 삼상 단락이니까 합이 0이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VA, VB, VC가 0이라는 것보다는 VA 플러스 VA, 요거는 아니고 VA는 VB는 VC는 같고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명확한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VA, VB, VC는 0이기 때문에 VJ는 0이 된 거고요. 요게 0이니까 이게 0이 된 거고요. 이게 또 0이니까 0이 된 거고요. 요게 또 0이니까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 0이다. 발전기 기본식에 넣으면 얘가 다 0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발전기 기본식이다. V0는 0이고 V1은 0이고 V2는 0이라면서요. 그럼 I2도 0이죠. 얘가 나오려면 Z2는 어떤 값이 있으니까 I2도 0이고 얘도 어떤 값이 있으니까 I0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I1은 어떻게 될까요? Z1분의 2A가 돼야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걸 이용해가지고 I에는 이 세 개 값을 다 더한 거니까 얘 값 0이고 얘 값 0이라면서요. 그럼 얘 값만 남으니까 Z1분의 2A가 나오는 거죠. 왜? 삼상 단락에서는 다 평형이니까 다 더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IB 값은 이렇게 더해지면은 이 Z1분의 2에다 A자성을 해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B는 A자성이라면서요. 예? C는 A자성, A배를 해주면 된다면서요. 벡터도를, 왜냐면 하나의 상이 주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벡터도로 돌려주면 그 상에 대한 전류나 전압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수식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바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벡터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이걸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나왔죠? 발전기 단자에서 이상 단락 사고 시 전류의 크기가 3상 단락 사고 전류의 86.6%가 됨을 증명하시오. 이건 뭐냐? 3상 단락 전류를 계산하고 2선 단락 전류를 계산해가지고 그 비율을 계산해봐라. 그럼 먼저 질문의 요도는 뭐냐? 이상 단락 사고 시의 전류가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상 단락 사고 시의 전류를 먼저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상 단락 사고 시의 전류를 계산하면은 이상 단락 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3상 단락 사고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Z1분의 2A로. 그러면 3상 단락 사고분의 2상 단락 사고니까 그거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이걸 벡터 연산제로 넣어가지고 다 계산해보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인데 배수는 마이너스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86.6%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요. 요 뒤에는 이제 고장전류 계산이 앞에서 배우셨던 중성점 직접접지 방식과 유도장에서 뭐가 있었죠? 직접접지, 유효접지가 있었죠? 거기하고 연관돼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선지락전류가 나오지 않는가? 일선지락전류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산했죠? 예? 근데 여기는 일선지락전류가 3상 단락전류의 몇 프로 이상이 항상 돼야 된다. 그걸 증명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60% 정도는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효접지 조건이기 때문에. 유효접지 정의 조건 저번 주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뭐였죠? 접지계수를 할 때는 성간전압분의 대지전압. 그 다음에 접지가 아닌 대지전압을 할 때는 1.3배 이하. 평상시, 일선지락 부장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평상시 대지전압의 1.3배 이하가 유효접지고, 그거를 접지계수로 했을 때는 75%인데, 75%는 사고 제고 후의 성간 전압분의 일선지락 시의 건전상의 대지전압에 파고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똑같은데 그걸 계산해보면 1.3을 곱한 거나 0.7을 곱한 거나 거의 같다. 이렇게 나왔죠? 115.5구나 115.5나 거의 같다. 유효접지 조건 기억나시나요? X1분의 R0는 1보다 작고 X1분의 X0는 3보다 작고 0부터. 지금 잘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쓰면은 X1분의 뭐라고요? R이 먼저 나오는데 전봇대를 생각하시라고 그러죠. 위에가. 밑에가 제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꽂았다 이죠. 꼬치를. 요게 1보다. 그 다음에 X1분의 X0는. 요 뒤에니까 항상 얘하고 얘는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면서요. 제가 막 3배 얘기를 했죠. 얘는 3배다. 이렇게. 근데 요 앞에 다 0보다 크거나가 조건이 들어갑니다. 요 앞에 전부 다 조건은. 그림 그리는 거. 여기 나오죠? 유효기기 장점, 보선변피, 계유충차,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선로 및 기계 절연이 용이하다.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필액의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죠. 보선변피, 계유충차, 계통의 가도 안정도가 저하된다. 유도 안정도가, 유도장애가 크다. 계유충, 충격이 크다. 차단 용량이 커진다. 차단 횟수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키워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떻게, 유효접지, 의미, 여기 1.3배 이하, 조건, 예? 여기다, 장점, 여기다, 단점, 그려놓고, 여기다, 장점은, 보선 변피, 이렇게 써놓고, 보선 변피, 여기, 개유, 충차, 조건, 알제르분의 그림, 여기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의미, 1.3배 이하인데 뭐라고요? 대지전압의 1.3배 이하.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저기 부분에 1.3배 이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선로 및 기계 절연이 용이하다. 왜? 장점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접지의 장점을. 왜 그걸 쓰냐? 장점을 설명하면 되겠죠. 보선 변피니까 선로 및 기기의 절연이 용이하다. 이렇게 해서 절연 강도를 낮춰줄 수 있다. 보선 변피에서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단절연이 뭔지 써주시면 되고요. 보선. 보호계정의 동작이 확실하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겠죠. 보호계정의 동작이 확실하다. 그림 그려주고. 피레기 동작. 그래서 피레기에 대한 개폐서지를 이제 제한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써준 겁니다, 지금. 중성적 비접지 방식 같은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장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간데 비접지 부분만 간단하게 하나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 방식에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요 CT입니다. 요 OCR. 여기에 CT를 달아서, 요거는 OCR 3개를 이렇게 답니다. 이건 OCGR을 답니다. 여기 접지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잔류회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부분이 바로 벡탑을 계산하는 겁니다. R상에 대한 전류, S상에 대한 전류, T상의 전류인데 한 상에 지락이 나면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게 올라가겠죠. 평상시 때는 여기 이렇게 벡탑이 돼가지고 같아가지고 안 됐었는데 지락이 나면은 얘상은 동작합니다. 얘도 동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락사고 나면은 계전기가 2개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락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세팅에 따라서. 얘를 100A를 해놨다. 예를 들어, 얘를 10A를 해놨다. 근데 여기 지락사고가 30A가 흘렀다. 얘는 동작하겠지만 얘는 동작하지 않겠죠. 근데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저항이 없다 보니까 지락 전류가 10A가 아니라 10K가 흘러버립니다. 10K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얘가 동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얘도 동작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일반적인 직접 접지 방식에서 보호 방식이고, 비접지 방식은 어떻게 하냐. 간단한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비접지에도 고장전류 계산하고 그 수식들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거 다 이해해서 쓰시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술사가 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하고. 비접지 방식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변압기가 델타가 돼 있다 보니까,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고 지락이 나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면은 여기 들어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GPT를 다는 겁니다. GPT를 달아가지고 여기 3차 측에 영상 전화 V제로를 받아들이고, 요 2차 측에는 PT에 연결하고, 요 1차 측에 여기다 접지를 합니다. 근데 얘 결선이 YY 오픈 델타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유효분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IR 성분. IR 성분이 되는데 여기다 뭘 달죠? CLR을 달죠. 그걸 달아가지고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6.6kV의 CLR, 3.3kV의 CLR, 22kV의 CLR. 3.3kV CLR이 몇 옴인지 아시나요? 혹시? 예? 하나만 뭐 아시는 대로 몇 옴? 25옴. 얘는 50옴. 얘는 8옴. 뭐 원칙적으로는 7.5옴인데 8옴 정도 보시면 됩니다. 22. 이게 왜 정해졌냐? 이게 바로 비접지 계통의 380mA를 제한하기 위한 저항값입니다. 이게.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야지만. 여기 YY 될 텐데 얘는 이제 6600에 110에 190에 루트 3이, 여기 3입니다. 여기. 193.
그럼 뭐냐면은 요게 어떻게 되는지 요걸 먼저 설명드리면은 평상시 때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지락이 나면은 여기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VA 있던 게 이쪽으로 가니까 VA는 0이 됩니다. 예? VB는 여기 원래 VB였는데 이 VB가 이렇게 돼버리죠. VC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선 지락이 나면은 나머지 상위 루트 3배가 상승합니다. 우리가 고작 그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배웠죠. 직접 접지 시에 1.3배, 루트 3배까지 전압이 상승될 수 있다. 얘는 비접지든 뭐든 루트 3배까지 큽니다. 왜? 220하고 380을 220으로 나누면 얘가 루트 3입니다. 딱. 여기서 220 하다가 얘가 일선지락이 완전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벡터도로 이해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 3배가 커졌습니다. 얘도 루트 3배가 커졌습니다. 얘는 0이 됐습니다. 얘하고 얘 부분을 이제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 부분은 지락이 났을 때 발생하는 전압이 영상 전압입니다. 영상 전압이라는 지락, 영 아닙니까? 영상.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의 합전료, 얘하고 얘에서 나오는 부분. 요게 190V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63.5V고 얘가 63.5V고 얘가 110V입니다. 그러면 63.5V 3배만큼 얘가 전압이 뜹니다. 왜?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루트 3인데 이거 100 타고하면 3배가 되거든요. 왜? 여기가 30도, 30도. 여기 60도거든요. 왜? 이 내부각은 180도니까 60도, 60도, 60도가 나와야 되겠죠? 예? 얘가 30도고, 얘가 90도고, 얘가 60도고. 180도가 나오죠. 모든 저기는 180도가 나와. 360도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60도. 그럼 이제 좀 더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은 그렇게 나오겠죠. 예? 사각형은 90도, 90도, 90도 해가지고 나오고 해. 360도. 경우에 따라서는 180도, 360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부 각의 합이. 이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오래 됐으니까 잊어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전압은 3배가 뜬다. 그 비접지 쪽에서 보호 방식은 저건 아까 직접 접지에서 보호 방식이었고요. 비접지 쪽에서 보호 방식은 GPT에서 영상전압을 받습니다. G가 붙었으니까 PT는 일반적인 PT, VT입니다.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이거는 어디서 얘기하냐면 IC, 유럽에서 얘기하는 거고, PT는 뭐냐? IEEE.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PT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VT라는 그 용어들을 많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G는 뭐냐? 그라운드. 그러니까 지락이 났을 때. GPT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류로 볼 때는 뭐라고 얘기죠? ZCT로 얘기하죠. Z, 제로, 영상.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CT다. 얘는 I0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V0하고 I0를 받아들여가지고 SGR이라는 계정기에서 얘하고 얘를 더해가지고 위상차를 판별해가지고 지락상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떨어뜨려지는 겁니다. 왜? 지락 전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서 났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압은 다 뜹니다. 지락이 나면 전압은 다 뜹니다. 모든. 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여기 지락이 나면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전압은 다 뜰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락 전류만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만 흐르겠죠. 지락이 나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흐르고, 예? 요걸 유효분 전류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케이블에 정전 용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전 용량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흐르겠죠. 예? 이쪽으로 흐르고. 근데 실제로는 지락 전류는 이렇게 흐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봤을 때는 방향이 이쪽으로 올라간 거고, 얘는 방향이 이렇게 내려간 거고, 얘는 방향이 올라간 거죠. 그럼 지락난 상은 방향이 틀립니다. 다른 상에 비해서. SGR은 이 전압하고 이 위상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요 전류 방향이 되면은 동작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다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3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영상 전압은 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190V 이렇게. 190V 기준일 때. 근데 기준이 되는 부분이 항상 뭐냐면 IR이라는 이 기준 전류고 얘는 충전 전류니까 IC니까 충전 전류니까 90도가 위상이 틀려진 전류 아닙니까? IR은 유효분 전류고 IR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기준 전류가 되는데 그게 380mA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 전류가 여기가 다 IR이 뜹니다. 이렇게. 3개가 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충전 전류가 얘는 충전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얘 부분은
이렇게 내려온 합이 있을 거고, 얘는 올라가는 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충전 전류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거를 이제 밑에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내려간 거를 정의 방향으로, 왜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이쪽 방향으로 보고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1사분면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요 내려간 부분이 지락사고 난 부분이니까 정방향이라 보고, 여기다 이렇게 충전 전류를 그립니다. 충전 전류는 수 암페어 정도가 되니까. 왜냐면 얘는 0.38암페어인데, 0.38암페어니까 이렇게 작죠? 근데 얘는 이제 그 케이블 길이당 한 킬로미터당 한 1암페어 정도 됩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수 암페어 정도가 흐르니까 얘는 약간 더 커질 거죠. 근데 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밑을 정으로 보고 있는데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도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 벡터합은 이거고 얘 벡터합은 이겁니다. 얘 벡터합은 이겁니다. 그럼 만나는 부분은 뭘까요? 전압하고 만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SGR, 여기 SGR, 여기 SGR이 있어도 이 SGR만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접지에서는 보호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저쪽에서 이해가 되시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5계산을 하는 경우는 얘도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접지 계통 같은 건 소규모 용량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통이 커지면서는 저희가 지금 다 저항접지 방식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저항이 필요하느냐? 요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항접지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6600의 킬로볼트에 100A 저항접지를 하려면은 R은 얼마인가? 요거 설계를 하시니까 나중에 아셔야 됩니다. R은 I분의 V, I는 100A. R은 얼마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걸죠? 여기는 뭐죠? V가 아니라 2입니다. 2. 6600 나누기 루트 3. 이게 얼마죠? 3810V죠. 그래서 얘가 38.1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하다 보면 뭐 38.1옴, 뭐 25옴, 50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6600kV를 기준으로 먼저. 똑같습니다. 델타니까 여기 GPT가 있는데, 예? 여기에 25옴을 걸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에 대한 저항을 이쪽으로 환산해서 여기에 대한 걸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환산할 때 얘가 어떻게 되죠? Y, 델타. 델타에서 Y로 넘어갈 때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예? 그렇죠? 지금 콘덴서 용량할 때도 그 부분 다 설명드렸잖아요. 얘 넘어갈 때 여기에 3분의 1만큼. Y하고 Y는 1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접지가 여기 잡혀있죠. 한상이죠. 3분의 1로 여기서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9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넘어갈 때 어떻게 되죠? 한 번 넘어가니까 N. 한 번 또 넘어가야지 N. 그러니까 N자승이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을 이쪽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이게 R이죠. 여기 이제 환산된 저항이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9분의 1의 요 N자승 곱하기 요 R입니다. 요게 여기에 걸리는 저항의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9분의 1의 N자승은 보면 얘가 6600이니까 6600 나누기 루트 3 나누기 110 나누기 루트 3 나누기 190의 3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110이고요. 계산하시다면 얘 곱하기 하면 이 N배는 60배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6600 나누기 110 하면은 60배 아닙니까? 6600 나누기 110은 어떻게 되죠? 요 60만 곱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3300 나누기 110은 30이죠.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뭐냐? 계산하면 9분의 1에 곱하기 60의 자승 곱하기 R은 얼마? 25옴을 넣으면 얘가 얼마냐면 10,000옴이 납니다. 10,000옴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6600 쪽에 여기 저항이 걸렸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I는 R분의 V죠. R이 얼마라고요? 10,000옴. V는 얼마라고요? 3810V.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되죠? 0.381A. 이래서 우리나라 비접지 계통이 380mA밖에 안 나오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300을 하면은 조금 틀려집니다. 왜냐면 여기 9분의 1에 N자승인데 N자승이 30이 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여기에 좀 저항이 2배가 돼야 된다. 왜?
여기는 2배 됐죠? 여기도 2배가 반대로 됩니다. 근데 이제 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성이 있기 때문에, 요 30에 들어가게 되면 자성 때문에 얘에 대한 비율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계산해 보시면요.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9분의 1의 n 자성 R에서 요걸 계산하면 9분의 1의 n이 30배라고 그랬죠? 50이라고 했죠? 50옴이라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반인 5,000옴이 나옵니다. I는 R분의 V에서. I는 R분의 V에서. R은 5,000옴이다. 근데 전압은 얼마나 되죠? 3,300의 반은 1,91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을 3,810으로 나눈 거나 1910을 5,000으로 나눈 거나 똑같이 0.381A가 나옵니다. 이렇게. 22kV도 마찬가지로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GPT를 옛날에 뜯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저항을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어떻게 되죠? 105옴하고 105옴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거? 합성저항.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1하고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입니다. 100 플러스 100 하면 되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똑같습니다. 왜?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얘도 요거의 2분의 1 값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똑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그 값의 반의 값이 합성저항이 된다. 얘는 50이 되는 겁니다. 50이. 얘 50옴은 실제로 가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6600쪽에 GPT 3차 책에 달려있는 CLR을 끄집어 보시면 제가 분해를 해보니까 제가 이걸 다 분해해서 회로로 계산을 해봤던 거거든요, 옛날에. 여기가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0옴짜리가. 100옴짜리 2개 합하니까 얘가 50이죠. 100옴짜리 2개 합하니까 50이죠. 50짜리 2개 합하면 어떻게 되죠? 25옴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놔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조그마한 이렇게 손가락 2개만한 그런 저항들이 4개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계산된지 제가 그걸 회로로 계산해 보니까 이래서 이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대략 이런 개념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실무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비접지 계통을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데서. 비접지 계통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이 비접지 계통에 대한 문제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CLR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GPT, 왜냐면 이제 GPT 쪽에 대한 중성점 불완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콘셉트를 갖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보호 계정이 할 때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